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4차 시 엄마 걱정,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 학습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은중학교 소속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학생 권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 학습 활동하는 차례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어른이 된 화자가 이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선생님과 함께 이제 관점과 주제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걱정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관점과 주제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린 시절을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관점, 이걸 먼저 함께 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외롭고 서글픈 시기로 바라본다. 이게 바로 말하는 이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 말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외롭고 서글픈 시기로 바라보고 있죠. 외롭고 서글픈 시기. 한편 말하는 이의 관점이 나타난 작품 속 구절,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이의 관점이 나타난 작품 속 구절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랬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말하는 이 관점은 어떻습니까?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그랬어요. 내 눈시울을 뜨겁게.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는 건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깝고, 그리고 그 당시 내가 되게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하는 이 관점이 나타나고 있죠. 말하는 이 관점은 어린 시절을 외롭고 서글픈 시기로 바라보는 동시에, 그리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이 관점이 작품 속 구절로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는 빈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서글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요 기영도 시인이란 작가는 꾸준히 이제 유년 시절의 우울한 기억이나 도시인들의 삶을 담은 침울하고 무거운 느낌의 시를 창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 시도 얘기했죠. 그랬을 때 자신이 어린 시절을 외롭고 서글픈 시기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또한 말하는 이 관점이 잘 나타난 작품 속 구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요 시에 대한 학습 활동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학습 활동을 보면은 시를 소리내어 읽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함께 얘기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뭐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시의 분위기에 맞게 시를 낭송하여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함께 낭송을 해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엄마 걱정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이가 어른이죠. 그랬을 때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을 형상화한 시입니다. 그랬을 때 말하는 이가 작품의 분위기,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시를 함께 감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거를 잠깐 진행해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말해볼 수 있도록 잠시 낭송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낭송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다 낭송해 보았나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답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직접 얼굴을 보면서 그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어두컴컴한 빈 방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숙제를 하는 장면. 왜냐면 어두컴컴하다는 건 여러분들 아까 보았습니다만 비가 내리고 있었죠. 혼자 숙제를 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선생님 생각에는 뭐 비 오는 날, 비가 오니까 비 오는 날 빈 방에서 어린아이가 엎드려 우는 장면. 선생님은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간창틈으로 조용히 빗소리, 빈방에 엎드려 혼자 울적이던 시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해는 시든지 오래, 그리고 배춧잎 같은 소리 타박타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함께 얘기해 보죠. 느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쵸? 어둡고 외로운 느낌, 이런 게 들 수가 있겠죠. 동시에 여러분들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엄마가 시장에 간 뒤 시간이 오래 흘렀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해는 시든지 오래, 엄마가 시장에 간 뒤에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동시에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상황이 오래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시든 것처럼, 해가 저문 것처럼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마치 푸성기가 시들듯이 이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어둡고 외로운 느낌이 드는 동시에 시간이 오래 흘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죠.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이라 그랬어요. 요 같은 경우에도 느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엄마가 뭐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각또각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배춧잎처럼 타박타박 걸어오고 있다 그랬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쵸, 힘없고 시들시들한 느낌. 힘없고 시들시들한 느낌입니다. 타박타박, 힘없고 시들시들한 느낌인데, 이랬을 때 의미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힘없는 발소리를 시든 배춧잎에 빗대어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한 엄마가 많이 지쳐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힘없는 발소리를 이제 시든 배춧잎에 빗댄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한 엄마가 많이 지쳐 있구나,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나 느낌을 통해서 시의 분위기나 정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 혹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의 분위기나 정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시 분위기와 정서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두 번째 학습 활동으로 가죠. 말하는 이에 주목하여 시를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는 이에 주목하여 시를 감상해보자. 그래서 시의 말하는 이인 나의 상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어린 시절의 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어린 시절의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빈방에서. 그렇죠, 빈방에서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며 시장에 간 엄마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어른이 된 나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죠? 두 글자라 그랬죠? 어린 시절을, 네, 그쵸, 회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1년과 2년의 시간적 배경은 어떤가요? 시간적 배경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시간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말하는 이가 결국에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말하느니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였고 어린 시절에 내가 뭐 혼자 엎드려 훌쩍이고 있는다든지 그러면서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다든지와 같이 이런 것처럼 시간적 배경이 1년에선 과거였던 반면에 2년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결국 현재죠. 어른이 된 말하는 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의 구조가 말하는 이가 이제 1, 2년의 시간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으로 결국에는 어린 시절의 나와 어른이 된 나의 상황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는 이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표현을 찾아보자. 이거 두 번째 활동인데 시에 나타난 표현이나 말하는 이의 어조, 정서, 대상과 관련된 태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하는 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써주면 시에 나타난 표현 그리고 말하는 이의 어조나 정서, 대상과 관련된 태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하는 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면은 말하는 이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해 봅시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외롭고 서글픈 시기로 바라보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린 시절을 뭐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것은 상당히 차가운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랬을 때 요 시기를 외롭고 서글픈 시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와 관련된 표현도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런 것들이 바로 그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내 유년의 윗목. 여러분들 윗목 알고 있나요? 윗목? 여러분들 윗목이라는 표현 아나요? 선생님과 함께 윗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목 같은 경우에는 요게 사진 자료가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함께 보도록 하죠. 요 윗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이 방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아궁이로부터 먼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이 잘 닿지 않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도록 하죠. 여기를 봅시다. 자, 여기 요 그림을 보면은 아궁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함께 보여주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아궁이의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궁이에요. 그랬을 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물론 구조는 좀 더 복잡합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불길이 여기서 불이 치솟으니까 여기로 이제 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불과 가까운 곳이 따뜻할까요? 불과 먼 곳이 따뜻할까요? 그렇죠. 불과 가까운 곳이 더 따뜻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윗목이라는 것은 어떻냐면 윗목이라는 것은 온돌방이 차가운 이미지를 주고 있죠. 결국 차가운 이미지 혹은 서늘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 유년이 윗목이라는 표현은 결국에 내 유년은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차가웠다라는 거예요?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차가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된 삶을 살아가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동시에 윗목이라는 표현은 빈방을 지키고 있던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 그래서 이 부분은 가난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럽고 외로웠던 화자의 어린 시절을 온돌방의 차가운 이미지, 결국 서럽고 외로웠던 화자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온돌방이 차가운 부분인 윗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럽고 외로웠던 화자의 어린 시절을 온돌방이 차가운 부분인 윗목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정서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윗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 결국 말하는 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외롭고 서글픈 시기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결국 가난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난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시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어서 시 주제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요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시 주제를 정리해 보면 빈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서글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서글픔을 여러 가지 표현, 그 중에서도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서글픔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윗목이라는 건 어떤 이미지예요? 차갑고 서늘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외롭고 서글픔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시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가 시 주제와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하는 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 화자가 어른이 된 화자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말하는 이를 바꾸어 보는 겁니다. 바꾼다면 누구로 정하고 싶은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죠. 시에 등장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유롭게 새롭게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이의 엄마, 그러니까 시장에 간 그 엄마를 선생님은 말하는 이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이를 새롭게 설정해보고 그렇게 설정한 이유를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말하는 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겠죠? 말하는 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것이고 그 관점에 따라서 시 주제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이를 정해보았을 텐데 이 말하는 이의 관점이 잘 나타나도록 이제 시를 함께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 걱정 이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들 걱정이라 한다면 밥을 차려주고 집에 혼자 두고 나온 우리 아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썼어요. 나는 비석처럼 자리에 앉아 아무리 팔아보려 해도 열무 안 팔리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터벅터벅.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중략을 하고 또 이런 표현을 또 써봤어요. 어느새 쏟아지는 비. 우리 아들 빈방에 혼자 엎드려 울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길고 지친 하루. 하지만 힘을 내본다. 난 엄마니까. 우리 아들. 내 삶의 비타민. 자, 이렇게 한번 써보았어요. 그랬을 때 완성한 시와 시의 분위기와 주제를 함께 비교해보고 친구들과 감상을 이해해보자. 그래서 친구들과 감상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함께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쓴 시를 함께 보세요. 밥을 차려주고 집에 혼자 두고 나온 우리 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엄마가 집에 두고 나온 아들을 걱정하는 상황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울한 분위기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이연 같은 경우에는 길고 지친 하루, 하지만 힘을 내본다. 난 엄마니까.
우리 아들 내 삶이 비타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도 어때요? 우울한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엄마 걱정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엄마 걱정은 빈 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서글픔이 바로 주제였다면, 반면에 선생님이 쓴 아들 걱정은 어땠습니까?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과 아들을 생각하며 힘든 생활을 이겨내려는 의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보았는데, 결국에는 시의 분위기와 주제는 같아요, 달라요? 지금 보니까 엄마 걱정이었을 때와 아들 걱정이었을 때 시의 분위기나 주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여기서는 우울한 분위기였는데 여기 희망적인 분위기고, 반면에 또 엄마 걱정에서는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서글픔인 반면에 여기서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남고, 그리고 아들을 생각하며 힘든 생활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황, 말하는 이의 상황, 정서, 시 표현 등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말하는 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말하는 이에 따라 작품 속 세계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면서 시를 감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말하는 이의 상황 정서, 시 표현을 통해 말하는 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말하는 이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말하는 이의 역할과 관점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말하는 이의 역할과 관점, 이런 걸 본다면 말하는 이는 시인을 대신해서, 아까 우리가 낙타에서도 알 수 있었죠. 2차 시에서 시 속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의 관점은 시에 나타난 표현, 말하는 이의 어조나 정서 뿐만 아니라 대상과 관련된 태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말하는 이의 관점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먼저 시에 나타난 표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이의 어조나 정서,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대상과 관련된 태도 등을 통해서 결국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말하는 이를 바꿔보면서 말하는 이를 엄마로 한번 바꿔보고,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분위기나 주제가 바뀌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에 대한 학습 활동을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말하는 이는 결국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이 시인을 대신해서 시 속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의 관점을 알기 위해서는 시에 나타난 표현이나 말하는 이의 어조나 정서 뿐만 아니라 대상과 관련된 태도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국 말하는 이가 바뀌면 시의 무엇과 무엇이 바뀐다고요? 그쵸, 분위기와 주제가 바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엄마 걱정,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 학습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백석 시인의 고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5차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